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 김정원 기자님, 최용현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를 바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오창근 사회문화국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요즘 아주 시끄럽습니다. 공천 장사 의혹, 사전선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인데요.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상황, 오늘 한판에서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관련 내용들을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출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민감한 사안이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다음에 출연을 좀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더불어민주당 공천 장사 의혹 출발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떤 사안입니까? 전 청주시 시의원이죠. 정확히 이름을 밝혀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박금순 전 의원이 임기준 현재 이제 도의원이죠. 시의원에다 도의원. 예, 그래서 2천만 원을 이제 공천에 좀 도움을 받으려고 줬다가 공천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돌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제 언론에 제보해서 지금 많은 문제가 불거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양심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전제부터가. 더더군다나 용기. 용기라고는 보지 않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정말 2천만 원을 줬는데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면 넘어갔겠죠. 넘어갔겠죠. 근데 이게 진짜로 요즘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자유당 시절에 있었던 일. 일단 돈을 주고 공천을 해달라, 이 얘기인데. 우리 오 국장님 말씀에 조금 보탬을 하면은 이게 이제 박금순 시의원이 말에 의하면은 공천 탈락, 본인을 이제 공천 탈락 분위기를 만들어서 공천 헌금을 압박했다. 그래서 임기중 의원한테 2천만 원을 전달해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기중 의원은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것뿐이다. 다만 이제 변재일 의원을 도당위원장이었고 당시 변재일 의원을 찾아가서 부탁해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고, 나중에 돌려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박금순 의원하고 임기중 의원하고 변재일 의원은 지역구가 겹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왜 돈을 건네갔냐고 그러면은 공천 헌금일 가능성은 너무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돈을 받았던 임기중 의원은 공천과 관련 있는 돈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오비 일학이라고 하죠. 한참 그 예민한 과정에 더구나 문제는 뭐냐면, 임기중 의원이 변재일 국회의원에 아주 가깝다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그분한테 돈을 줬을까? 이거는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또 한 가지 대화 중에서 도당위원장에게 가서 사정을 해봐라, 이렇게 임기중 의원이 말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공당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부탁하면 도당위원이 해주는 자리가 시의원, 도의원입니까? 저는 이것 자체가 민주당이 벌써 제대로 된 좀 후보 공천의 기준들이 없었다라고. 근데 사실상 공천권, 시의원이나 도의원 공천권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도당위원장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심위원장 정도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측근인 임기중 의원한테 돈을 건네갖고 도당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을 찾아가라고 했다면, 이건 누구나 빼도 박지도 못하는 공천헌금이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겠죠.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더니 그 돈이 이제 윗선 어디까지 실제 전달이 됐냐 안 됐냐,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수사를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지만, 문제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임기중 의원 하나로 꼬리 잘리기식 이런 수사로 이제 전락하는 게 아니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그 경찰청에 이제 수사 이제 담당 부서에 물어봤더니 지금 내사 중이라고 그래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게 좀 여당이라서 좀 경찰이 겁을 내나요? 그래서 이런 답답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자칫
저 임기중 의원만 사법 처리하고 윗선은 뭐 이제까지는 수사가 안 되는 꼬리 잘릴 식으로 이렇게 전락할까봐 이 경우는 꼬리가 아니라 머리 자를 게 아닐까. 까지 가야 되는데. 예. 또 하나 이제 박금순 의원 예. 전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가 내가 돈을 줄 때는 5만 원짜리를 100개씩 내묶음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이 다시 돌려줄 때는 봤더니 깨끗한 봉투에 담아서 왔다라는 거죠. 각기 4개로. 예, 그렇다고 하면 통상 돈을 받아서 쓰지 않았으면 있는 그대로 있다가 주는 게 맞는데 그렇죠. 이 돈을 갖다가 새롭게 포장을 해왔다는 얘기는 내가 준 돈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새롭게 포장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쓴 거죠. 예, 그 그렇게 돈은 얘기를 아니, 사용되다가 임기중 의원이 그랬대잖아요. 이거를 봉투가 너무 다시 돌려줘서 깨끗하게 포장해서 돌려주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많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안 하면 될 일을 괜히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죠? 이제 아마 이제 그 임기중 의원하고 변재리 의원하고는 뭐 가깝지가 않았었어요. 아 원래는요? 원래는 뭐 청원 쪽에 이제 있었고 변재리 의원, 예. 임기중 의원 청주시 예, 저 예, 예. 의원이란 말이에요. 시의원이었던. 이게 통합이 되면서 이제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왜냐하면 변재리 의원은 청주시를 잘 모르니까 임기중 의원 같은 분이 또 필요했고 임기중 의원은 공천받기 위해서 또 그 변재리 의원 가까워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와중에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뭐 일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파문이 일고 있죠. 저는요, 아까 잠깐 이제 뭐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렸지만 이 자유당 시절도 아니고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드러난 것만 그렇지 않은 이와 유사한 일도 더 많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청주시에서 이런 공천 헌금 문제가 됐는데 현재 그 전북 비례에서도 좀 특별 당비 면목으로 많게는 4천만 원, 적게는 500만 원 된 사건이 지금 있죠. 청주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게 그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원래 가나다 이렇게 보통 하죠. 그래서 가를 받으면 뭐 거의 이번에는 100% 된다라고 할 정도인데 가를 받았다가 중간에 이게 좀 가에서 나로 바뀐다든가 이런 게 몇 지역구가 있었죠.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죠. 박금순 의원이요. 이거 왜 이걸 털었을까요? 이게 분명히 본인 동거 잘한 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본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이거 털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봐요. 이거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걸 털었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 내가 처벌을 받더라도 내가 받았던 억울함이 더 컸겠죠.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나에게 확신을 줬는데 확신에 대한 기대치를 딱 없었을 때 이럴 바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이 아닌가. 박금순 의원이 그 이후에 1인 시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도당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럼 이런 정황이라면 엄청나게 공천헌금은 확실하게 100%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남과 억울함이 컸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얘기하면 나도 처벌받는데 왜 했을까? 이 얻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를 걸 뻔히 알면서 할 경우는 좋은 뜻에서 뭐 정당의 잘못된 일을 내가 뭐 세상에 공개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저는 그 명분이 없다고 보고 실제적으로는 개인의 어떤 감정,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좀 내상을 입었던 게 아닌가. 그러면 이 유권자분들, 시민들이 바라보는 또 그 시선도 사실 본인은 용익에 뭐 말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곱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죠. 만약에 공천헌금 냈는데 이분이 만약에 됐으면 이게 덮여져 나왔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한 가지 한간에 이제 나돌고 있는 것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당 후원금이란 그 용어가 아마 당에서 나오는가 봐요. 이 돈이 우리 밖에서는 공천 헌금을 줬다 돌려받았다 이 얘기고 당에서는 이 당의 후원금을 받은 거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당 후원금이라면 과연 그 당시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인 이우삼 씨가 있었고 또 변재일 도당위원장 누가 이제 만약에 받았다면 누가 받았을까? 뭐 이런 추측 뭐 이런 뭐 저는 논란 이야기도 하고 임기중 의원이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먼저 이제 정치 후원금이라고 변명을 했는데 이거는 되지도 않는 변명이고 자승자박하는 꼴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방의원은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라도 받을 수는 있는데 이건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후원금이었다면 돌려줄 이유가 없었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이유로
도대체 정치 후원금이었다는 것은 그리고 정상적인 정치 후원금이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상식적으로 볼 때 이제 정치 후원금이라는 건 아마 정당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뭐 후원금이라면 정당한 창구를 통해 가지고 뭐 임기중 의원을 통하지 않고 저달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그 거칠 중간 다리를 거칠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때와 장소가 있죠. 그다음에 그렇죠. 지금 장소가 예. 공개적인 사무실이 그렇죠. 아니었으니까 예. 주차장에서 만난다든가 아니면 커피숍에 그렇습니다. 만난다든가 아니 공당에서 정당한 예를 들어서 뭐 특별 당비든 정치 후원금이든 준다고 하면 아니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 커피숍 받아서 그 돈을 돌려주려고 주차장에서 무슨 첩보 영화도 아니고 이렇게 주니까 옛날에 저기 한나라당 예. 그 고속도로 휴게소도 착대기 그렇죠. 할 때야. 800억 착대기 할 박근혜 때 똑같은 대통령 거죠. 때 그 외곽 순환도로에서 차체 바꾸치기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 임기중 의원이 상당히 몸이 달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심부름 같은 어떤 공천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좀 모종의 역할을 하려고 했었으나 이게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돈을 돌려줘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박금순 의원은 또 안 받고 상당히 몸이 달았을 텐데 어쨌든 이런 과정이 이제 돌출돼서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면 또 어떤 그 정당의 공천 후원금이라든 됐든 공천 헌금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좀 더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바로 잡힐까요? 저는 그런 게 좀 걱정도 됩니다. 저는 예. 이건 뭐 예. 솔직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고 더구나 이번 선거판이 꽂으면 될 때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꽂으면 되고 많은 분들이 예상컨대 시의원 도의원에 목을 맨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만 되면 된다라고 된다. 했을 때 어. 드러난 것이 이것이지 아마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지 않을까. 저도 똑같은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예. 이번 지방선거 특히 민주당에는 이것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민주당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배지만 달면은 누구라도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될 수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역의 도당위원장들이나 공심위원장이나 그 측근들한테는 그리고 유력한 국회의원들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후기가 없죠. 공천 갑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단단히 한몫 챙길 수 있었잖아요. 뭐 공천 갑질이 너무 많았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러한 공천 갑질과 그다음에 한몫 챙기던 유력한 정치인들의 한 단면이 보여진 발로가 거다.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이제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제 뭐 가버리 뭐 다로 가고 나도 바퀴 뒤바뀐 경우 예, 뭐 자리도 이런 경우는 바뀌고. 충분히 의심할 그다음에 또 여지가 있습니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떨어진 분들을 데려와서 여기다 공천해 준 맞아요, 경우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지역도. 저희가 그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오만함을 많이 얘기했죠. 예. 뭐 이딴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미투 사건 관련해서 우건도 뭐 충주시장 후보 같은 경우도 공천 전날 합의서를 써줬죠. 그 미투의 그 피해자에게. 그리고 그 내용이 뭡니까? 다 인정하고 모든 사실 다 인정한다. 그리고 이거 이후에 누가 나한테 물어봐도 내가 그걸 했다고 인정하겠다. 공천 전날 그걸 쓰고서 받은 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유행열 전 청주시장 후보는 예. 사퇴했잖아요. 그렇죠. 당에서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죠. 억울한 거고. 그리고 얼마나 충주 시민들을 우습게 봤으면 성추행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론에서 안 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공천했잖아요. 후보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충주 시민들이 현명히 판단해서 이번에 낙선을 했지만 그 정도의 아니란 인식을 보여줬던 게 이번에 민주당의 행태였고 그 공천이 결과가 오만합니다.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과거에 저기 자유한국당이 잘 나갈 때는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화는 뭐 전하기가 이제 입에 담기가 그렇지만 똑같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답습을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게 있죠. 왜 이렇게 공천 헌금을 받으려고 할까? 아마미에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거고 결국 네 사람 심기죠. 어떻게 보면은 다음 선거 총선을 준비하는 2년 후에. 예, 그 뭐 당협위원장이라든가 뭐 국회의원들에게서는 지금 선거는 나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인맥과 내 계보를 많이 당선시키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당원 명부가 내가 이 다음에 선거 나올 때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말에 복종하고 내 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되게 이번 선거에서 심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이제 최고 윗선에 있는 사람은 자금도 마련하고 다음 자기의 총선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금도 마련하고 뭐 변재일 의원이 이번 사건에 직접 연루됐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 모르는 거지만은 일이니까요. 최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향후에 자기 선거에 자금도 마련하고 자기 인맥도 확보하고 지지자도 받아둔다는 의미가 있고 중간에 껴있는 임기중 의원님이 만약에 이거를 변재인한테 전달했다가 뭐 돌려받은 거라고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브로커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됐어. 아 그럼 내 덕인 줄 알아라고 하고 떨어지면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네요. 그래서 돌려드릴게요 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 정말 화가 납니다. 아직도 이런 게 존재를 우리가 이제 한다고 추정이 가능한데 뭐 개인의 어떤 그 국회의원의 어떤 차기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정치자금을 만들어가지고 불법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유권자들이. 그렇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공천 헌금을 그것도 준 사람이 내가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충분히 민주당 도당 내에서는 공천 헌금을 주면 분명히 어떤 영향을 나에게 끼칠 것이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조직 지금 추정컨대. 그렇죠. 추정컨대. 그래서 그런 도당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 한 건을 갖다 우리가 꼭 한 건일까 단정 짓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함정 의심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보는 거죠. 한판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것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합리적인 추정을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목사님은 뭐 나오시고 저희 있는데. 단체에서는 이제 바로 성명서를 냈는데 저희 요구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사법당국의 엄정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밝혀내야 된다. 당연하죠. 예, 두 번째는 중앙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라. 지금 중북 도당 같은 경우는 자체 진상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또 과연 그럴 여력이나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한 최고의 피해자는 누구냐면 바로 도민들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도당 혹은 중앙당 차원의 철저한 사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어려울 것 같다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찰도 이제 미적거리고 또 자체 조사한다고 했던 그 더불어민주당 역시 뭐 연락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소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차이필 가는데 시간 끌기 작전인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충북도당 같은 경우는 도당위원장이 직접 연루가 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그쪽에서 조사 권한을 줄 수는 없는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이제 시민단체 그 차원에서 이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속한 조사 같아요. 그렇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말처럼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전방위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충북 도경이나 뭐 이쪽에서 지방청 같은 데서 수사에 압수수색을 나갈 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내사가 들어오고 아니면 고소고발이 들어오는 순간에 바로 압수수색을 다 나가야 됩니다. 충북도당 그다음에 그 도의원 사무실, 집, 자동차,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현직 국회의원의 집이나 사무실까지 모든 곳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수사하는 부서는 광수대처럼 진짜 수사 인력과 수사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 맡아야 되거든요. 그냥 일반 형사사건처럼 미적미적 된다는 거는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거고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아주 간만에 모처럼 오랜만에 연달아 막 나온 검사하셨어요 전지? 이런 거를 이런 사건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서로 아주 꽉꽉 연계돼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나가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그냥 묻혀집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런 면은. 저는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라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물론 이제 세 가지 흔히 이유를 얘기하죠. 한반도의 어떤 평화 정책을 바라는 국민들의 신망, 그리고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그 홍준표 대표의 어떤 헛발질 뭐 이런 것이 도움이 돼서 아무튼 됐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게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로 선거 끝나자마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것은 바로 민주당의 어떤 오만함 비춰질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 다른 당을 핑계를 못 대요. 그렇죠. 다수당을 점했고 도의회나 시의회 모두 걸 다 잡았지 않습니까? 이제 누구 핑계를 못 대요. 스스로의 노력과 정화작용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영부영 넘어간다고 하면 저는
대단히 이게 어떤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2년 뒤에 총선에서도 충분히 저는 이번 그 사건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하게 좀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예. 지적인데요. 사실 저는 드루킹 초기 뭐 그런 게 연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변재일 의원도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당이라든지 변재일 의원이 이런 큰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지금 중간에 어떻게 되고 있고 조사가 자체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조사가 어디까지 했고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 유권자들 한발 앞서서. 해야죠. 당연한 거죠. 또 변재일 의원도 당연히 뭐 자신이 윗선의 어떤 그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 당연히 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예. 도민들한테 보고해야죠. 당원들한테 보고해야죠. 근데 연락을 왜 못합니까? 충북 도당에서 당사자 임기중 의원이 연락이 안 돼서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도당 위원장이 연락이 안 돼서 조사에 착수 못하나 봐요 지금. 만약에 이것을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해서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이 갖는 문제점은 저는 훨씬 더 증폭되리라. 지금 시민들의 동의합니다.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 소명하고 또 잘못했으면 누가 나오든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또 문제 당사자는 사법처리 당연히 받는 게 당연하고 민주당 스스로 이 사건을 자세하게 파헤칠 의지도 없고 이거 해봤자 현재로서는? 이득도 없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이건 안 한다. 수사기관에서 예. 최소한 지방청이라도 검찰청이라도 나서서라도 경찰이 안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검찰청 쪽에서라도 압수수색을 나가야 됩니다. 저는 아까 김영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6.13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발 앞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 기민하게 대처를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더불어민주당의 현 주소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현 주소고 지금 뭐 하도 오랜만에 뭐 여당을 지금 해봐서 그런지 멘붕이 와서 그런가? 저는 이거를 그 묵인하고 덮고 갈 것이 아니라 우참마 속에서 자를 건 자르고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서 빨리 털고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다. 알겠습니다. 더욱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들을 나누셨기 때문에 6.13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또 시끄러운 그 온상에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늘 얘기를 좀 해봤는데 끝내기 한판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지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기자님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유전, 공천, 무전, 낙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유전, 이거 멋있다고 이게 만드는구나. 무전, 낙천. 예. 사실 부끄러운 자화상이죠. 그 자기가 공천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또 폭로해서 또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그 기왕의 폭로가 됐으니 저는 그 우리 사법 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게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서 이 문제를 발본색으로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를 먼저 지금 내사 단계라고 그러는데 좀 더 속도를 내서 이 부분에서 명쾌하게 유권자들한테 수사해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내사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오랜만에 검사와 변호사의 면모를 보여주신 최 변호사님.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이러다가는 건불 2년 또는 건불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냥 다음에 2년 뒤에 총선에서 참패하고 아니면 지방선거 4년 뒤 지방선거에서 다시 뒤집어지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뭐 두 분이 이제 뭐 한자 성어 얘기했는데 제 전공이 한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자 하면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째는 이제 호가 호의라고 하죠. 다 아시다시피 이제 여우가 호랑이 위세를 빌려서 하는 건데 되게 선거 과정에 이렇게 있는 어떻게 보면 브로커 역할이죠. 해서는 안 될 역할인데 과연 여우 뒤에 호랑이가 없겠냐라는 의심들 아마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엄중한 수사로 모든 것이 좀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가위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엄벌에 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시간에 좀 참여해서 여러 가지 좀 도움 말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선수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등장하게 될지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이런 가수들이 있더라고요. 여자친구라고 하는 그
그 여자친구의 여름비라는 노래. 그래서 가사를 좀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이런 거 좀 부패가 남은 정치판이 아니라 좀 풋풋한 여름날에 서로의 사랑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라 조금은 어울리지 않지만 희망을 준다고 하면 우리 여자친구 여름비 같은 노래가 좀 어떨까? 이 장막이 있어요. 어떻게 이번 주제랑 연결을 시켜? 좀 무리했나요? 찬란하게